이재명의 대변인에서 민주당 평당원들의 대변인으로 거듭나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성남시 의원 경기도 대변인 역임.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향한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통합의 리더십 강조. 저는 대통령의 말만 전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가 민주당 사이에 보고서만 오가는 메신저가 아니라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오가는 건강한 언론을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살아 움직이고 국민 삶의 변화를 당에서 실천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김용 후보가 본 민주당 전당대회 집중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원외 후보 중에 유일하게 본경선 무대에 오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경선은 8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비 경선을 통과한 소감, 그리고 본경선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민주당의 혁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더 받고, 그다음에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여 있으면은 뭐 썩게 마련이고, 또 여의도 문법에 젖어 있으면은 우리가 상당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죠.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책임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의 변화를 갖다가 가장 큰 주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예비 경선 결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뭐 이성윤, 한민수 등 이른바 친청 최고위원 후보로 불리는 3명은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생일 투표 지침에 대한 논란 등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 민주당이 권리당원이 150만 명이 되거든요. 150만 명의 이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 이렇게 당원들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지정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굴 찍고 생년월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렇게 배정을 한다는 거는 자체가 저는 반민주적인 이런 행위라고 보고요. 저도 정치를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어떤 선거에서도 경선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퇴행이고 예비 경선이 그러한 이 공학적인 선거가 많이 작동해서 결과가 이렇게 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본경선을 저희가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본경선 지도부를 갖다가 구성하는 민주당의 축제에서는 이런 모습은 저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에게 그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두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김 후보는 대통령이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제 사건을 특정해서 하신 건 아니고요. 이제 제 사건 중에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구글 타임라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저의 디지털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구글 타임라인이 제가 한 10년 이상 키고 다녔는데 법정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한 거죠. 근데 다른 재판에서는 또 구글 타임라인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법부의 이중 잣대, 우리가 이 사법의 형사재판에서 가장 큰 원칙이 증거재판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재판주의를 완전히 훼손하는 제 멋대로 이 디지털 증거를 해석하는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고, 저는 제가 사건을 겪으면서 이 구글 타임라인 관련해 가지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거들까지 전부 다 검찰이 조작한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판결을 못 받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사항들에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그 이중잣대, 그다음에 검찰이 또 그런 거를 갖다가 이중으로 적용하는 이러한 법적 기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셨듯이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구글 타임라인이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다른 재판에서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됐던 위치 정보가 김 후보 사건에서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너무 많았죠. 네. 9월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 변호사분들이 무려 8명, 9분 이렇게 됐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냥 구글에다 맡기자. 구글에다가 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줘서 구글이 스스로 이 기록을 갖다가 확인해서 네. 이게 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인하자고 그랬는데 재판부에서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법정 감정을 하자. 그래서 무려 3군데서 법정 감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검찰이 일방적인 의견서로 문제가 있다. 이걸 그대로 채택한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진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법정에서 저에게 정치자금을 주고 뇌물을 줬다는 사람들이 진술이 결국은 검찰들이 계속 압박하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하면서 뭐 저에게 이게 온 게 아니다. 이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완전히 다 드러난 마당에 좀 빨리 좀 판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직접 언급했고 정청래 후보는 이 가짜 뉴스다라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는지요? 최근까지 이 신천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저희 전당대회에서 많이 이슈를 지금 잠식하고 있는데 최근에 검경 합동본부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떠나서 저희가 이전부터 이 민주당의 이중당적 논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천지를 비롯한 이러한 이단 이 교계에 이 잠입해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제가 2021년도 당시에 20대 대선 경선을 이낙연 후보 측과 이재명 후보 측이 치렀을 때 제가 총괄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경선에서 압도를 저희가 했었는데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서울에선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신천지들이 그 교인들이 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했다. 그런 제보가 받았습니다만은 결국 그 이후에 이 흐지부지 돼버렸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필요하면 검찰이라든가 지금 수사 또 합수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내에서도 필요하다면 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이게 전당대회 이슈로 가면 안 된다. 네. 전당대회는 우리 앵커님 아시겠지만 우리 거대 이 집권 여당의 비전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 경쟁의 정책 경쟁을 해야 장이 되는 가능하죠. 거고 그리고 이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민주당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종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뭐랄까요 지적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요소를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 오늘과 그다음에 내일 미래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가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헌법상에 정교 분리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교계에서 네. 이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당의 이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당대 선거에 개입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네. 김 후보는 그동안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6.3 선거 결과나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했는데요. 차기 당대표 역할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차기 당대표 역할의 핵심은요. 이재명 정부의 무조건 성공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집권 여당의 이 자세와 행동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막 지났습니다.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 대다수 분들께서 이재명의 국민주권, 이재명의 국민통합 이 기조화에서 성과를 철저히 내면서 정말 많은 환영을 해주시고 지지율도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네. 이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정당이 선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지도부에서 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당 지도부에서 청와대로 내각으로 돌리면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좀 빨리 극복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책임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지도부가 돼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집권 여당의 지도부라는 곳은 최고위원회라는 데는 굉장히
그 존중받아야 되고 또 네. 국민들께 비춰지는 무게감이라든가 이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얼굴을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저희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서로 뭐 당파 경쟁이라든가 개파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번 지도부는 좀 그런 거를 배격하고 철저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민들께 그런 신뢰를 주는 저는 그런 지도부여야 된다. 모든 기준을 거기에 지금 맞추고자 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 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강조를 하셨죠. 근데 이게 강조하는 거하고 또 말과 행동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뭐 정권은 짧고 이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발언부터 해가지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개파적인 논란들 그리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당내 선거에서 이렇게 이 주변에 자기 이 지인들과 함께 입성하기 위해서 네. 그런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짜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올바른 리더십인가? 그리고 저는 이 연임에 대한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당내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게 지나치게 개파 갈등이나 내부 권력 투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서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러분께 비추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8월 17일 끝나고 나서 결국은 함께해야 될 동지들이거든요. 네. 민주당의 구성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비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클린 선거 그다음에 네거티브를 지향하자 이런 선포식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빨리 이런 부분에 이제 한번 후보가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8월 17일 날 정말 민주당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당원들이 함께하면서 또 그게 우리 민주당만의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정말 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비전에 좀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현안 중 하나가 검찰의 이 보안 수사권 문제입니다. 당이 조만간 이제 완전 폐지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 깊이 있는 논의 대신에 후보들이 강성 당원을 향한 메시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충분히 그런 지적 인정하고요. 이제 저는 제가 검찰한테 이 당한 그러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대입하지 않더라도 이 역사적으로 이 검찰의 이 수사권이 정말 남용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결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보안 수사권을 갖다가 인정하는 문제는 빨리 좀 매듭 짓는 이런 당의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시고 국민들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 어느 누구도 이런 사법형사 체제하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고해달라. 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당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거기에 한 거는 빠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은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마치 백과장명식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거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논의를 하셔야죠. 세상에 세상에 수구 네. 과정을 거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00% 완벽한 법과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네. 결국 합의의 과정이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데 현재까지 모습은 마치 보안 수사권을 갖다가 뭐 반대하면은 반개혁적인 사람이고 찬성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게 반개혁적인 사람이고 반대해야지 개혁적인 네. 이런 이중적인 잣대는 너무 잘못됐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간 겁니까?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검찰의 이런 악행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검찰에 대한 불신을 대신하겠다는 그러한 선출직들의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강하게 자리 잡지 않았나 네. 생각됩니다. 뭐 비근한 예로 뭐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김학이라는 법무차관 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빙산의 일각이죠. 제가 작년에 보석을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의외로 검찰한테 조사받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들이
대부분 저와 비슷한 검찰에 대한 적개심, 분노 이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검찰의 근본적인 이 불신의 뿌리가 어디까지 있는가. 근데 이제 저는 20대 대선 끝나고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후보를 정적 사냥하기 위한 검찰의 집단적인 걸 제가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근본적으로 치유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아수사권 검찰 개혁에 대한 거는 일단 큰 틀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권 초의 명청 대전인이 각 개표별 언급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여당 움직임에 대한 비판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결국은 요새 논란이 되는 자기 정치죠. 저는 자기 정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면 당연히 자기가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 자기 정치에 목표가 있는 거죠. 자기 정치의 목표는 뭡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힘들게 만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킵니까? 국민께서 이재명 정부가 내는 성과에 환호하고 그거를 많이 만들어서 사회 각 분야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사람, 내 계파, 나의 권력의 연장, 나의 다선. 저는 이 부분은 자기 정치가 아니라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혁신을 이번 평당원의 대변인으로서 얘기하는 게 제가 평당원으로서 최고위에 들어간다면은 원내하고는 다른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인들을 앞장서서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좋은 성과를 내면서 많은 이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일련에 그걸 저희 민주당이 뒷받침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집권 여당이나 우리 정부나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달 전 지방선거 전에 국민이 환호했던 때보다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위기고 그래서 우리가 더 단합하고 단결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합심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하실 때 제가 이제 경기도 대변인으로 같이 경기도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기도정 시작하실 때 지지율이 30%가 안 됐습니다. 30%가 안 돼 29%였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그때도 당선 무효형까지 받아가면서 검찰과 싸워가고 사법부와 씨름하면서도 많은 성과,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불법 계곡 정비, 코로나 그리고 경기도의 균형 발전 정말 많은 성과를 내면서 결국 퇴임하실 때 2배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시도지사 평가에서 항상 1위 하셨죠. 저는 그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 성남에서도 항상 성과를 내는 실적을 내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지율 좀 떨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회복하실 겁니다. 네. 유시민 작가의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에 대한 논란입니다. 급기야 청와대를 어물전에 비유하면서 썩은 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유 작가가 왜 이렇게 연이어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요? 전당대회에 참전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유 작가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우리가 비판과 비난을 구별해야 됩니다. 비판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과 팩트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비판인데 이건 비난이죠, 일방적인.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상황들 처음에는 가치 이익 그리고 가치와 이익 ABC론 그리고 나서 재건축 증축론 코아 논쟁 이 일련의 상황들이 전부 다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채빈인 것처럼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이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국민 어느 분이 동의하실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께서는 유시민 작가님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과연 그게 맞는가? 대부분 비관적으로 생각하시고 저는 만약에 정말 대통령을 생각해서 이재명 정부를 생각해서 그런 이 간언을 하실 게 있으면은 만나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잖아요. 충분히 됩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제가 유시민 작가님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많은 문성근 우리
이 제야에 계신 문성근 선배님이라든가 뭐 김갑수 평론가님, 네. 심지어 저기 이 보수조에 계신 정규재, 네. 정규재 누구랑 주필님까지 만나시잖아요. 해서 그때 지사님이 만나시거든요. 그래서 네. 한 번 또 지사님하고 만나시면은 우리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진실하거든요. 네. 속에 있는까지 얘기하면서 이 금방 친해지고 소통이 되는데 왜 그런 경로를 안 밟고 저렇게 그냥 계속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그런 비난하시는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는 뭐 이 대통령 만날 생각이 없다.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라고 하던데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아까 우리 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느 정도 그 과거에 좀 천착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노무현 우리 참여정부에서 역할을 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역할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는 코어층 네. 그분들하고의 좀 뭐랄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분들이 조금 더 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계신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만 뉴 이재명이라고 그럽니다. 흔히들 그거를 갖다가 이 비난의 목소리를 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새로운 지식이 오면 감사해야죠.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학교가 신입생 환영회에서도 새로운 동아리 후배들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맥주도 사주고 막걸리도 사주고 이런 게 인지상정인데 마치 새롭게 오는 층들을 갖다가 니네들은 주류가 아니야? 니네들은 본류가 아니야? 이거는 저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민주당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모두의 정부입니다. 네.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고 이거를 기반해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행동을 해야지 국민의 사랑을 받고 2년 후 총선, 4년 후 재집권에 기틀이라는 거지. 여전히 내 사람 우리 계파 따지면은 지난번에 대통령님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나와 다른 거를 인정하지 않고 나와 같은 것만 계속 찾다 보면은 남는 건 나밖에 없지 않겠냐. 네. 저는 너무 와닿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정치를 하면서 늘 후배나 우리 동료들한테 정치는 성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유시민 작가님께서 하시는 거는 길을 내는 것보다는 성을 쌓고 그다음에 성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 성 안에 누가 있는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금 통합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뭐 정책 행보뿐만 아니라 인사에 있어서도 그걸 네. 구현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략적인 게 아니라 평소 가지고 있는 철학, 가치의 실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인사해가지고 저 보수적인 인사를 많이 동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정말 여러 네. 그 구성원 중에서요. 그 노무현 대통령님 계실 때 참여정부 그때 있었던 또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네. 실제 현장에 있었던 전문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통합의 인사들 가령 뭐 보훈처에 계신 권오을 장관님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안동 내려가 보니까 뭐 잘하신다고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큰 길을 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통합의 무슨 시각으로만 이걸 한다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부속실에 있었던 그다음에 네. 노무현 대통령 봉화 내려서 가셨을 때 거기에서 업무를 총괄했던 오상호 실장 지금 청와대가 있습니다. 제2부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이거는 고려 안 하고 무슨 뭐 우리 사람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이 강구할 핵심 정책은 어떤 걸까요? 아울러 이 대통령의 행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결국은 민생이죠. 네. 우리 국민들, 우리 이웃이 정말 잘 사는 뭐 성남에서나 경기도에서나 늘 그 모든 이 관점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경기도민들이 거기에 천착해가지고 계속 성과내는 일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치는 현장에 있다. 네. 현장에서 소소한 거 성과를 내므로써 국민의 삶이 바뀌는 게 그게 정치의 요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평당원을 대변하는 평당인의 대변인으로서 현장의 몫을 당에 갖고 오겠다 하는 것도 저는 그러한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제가 아는 그런 국정 철학의 요체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네. 비전은 성과입니다. 그 성과는 국민의 삶,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삶.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정치인들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김 후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을 위해서 가장 먼저 바꾸거나 바로 잡고 싶은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저는 여의도 문포 탈피시키는 겁니다. 네. 제가 지난 출마 기자회견에서 주변의 만류를 무릅쓰고 제가 민주당의 혁신, 변화 이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제가 동일지역의 삼선 제한까지 이제는 해야 된다. 네. 새로운 물들이 계속 들어와서 민주당의 고인물이 되지 않게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원외 최고위원이 들어가면은 그런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 그다음에 많은 현장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는 거, 그리고 청년들. 최근에 제가 청년들 이번 우리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의 현재예요. 현실이고 생존이고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알아서 챙겨줄게 못했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삶의 주인이 되는 거,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 실제로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청년들이 더 잘합니다. 김용희보다 더 잘하고 국회의원들보다 더 잘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한테 길을 열어야죠. 저는 그게 민주당 혁신의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동일 지역 삼선 제한 논의도 다시 한번 해볼 개연성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우려해서 저한테 야 김용 너 왜 그런 얘기하냐 그러는데, 변하지 않으면 할 수 있으니까 살 수가 없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 지역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 왜 지역에 시의원 구의원으로 못 내려갑니까? 네. 또 정권 재집권해가지고 장관하시면 되잖아요. 전문성 살려서. 네. 그렇게 우리는 자꾸 민들레 홀씨처럼 정치의 씨를 뿌뜨려서 우리의 희망을 만드는 게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형이 있고 국회의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 최고위원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